바람의 머신러닝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로스 펑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로스 펑션 중에 민 스퀘어 에러 MSE라는 것에 대해서 좀 수학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파이썬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오히려 개념만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그런데 코드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각각의 값과 원래의 값과 답들, 그 결과물과 진짜 답, 그 사이의 차이들을 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 전체 개수로 나눠준 평균값이라 그랬죠. 이게 그래서 미인 자체가 평균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스퀘어는 뭐 사각형, 제곱 그런 뜻이죠. 에러, 에러치에 대해서 원래 값과 해답과 나온 결과값 그 사이의 에러들을 제곱을 해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낸 것, 그게 민 스퀘어 에러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민 스퀘어 에러에 대해서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었죠. 결과 값,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답, 결과로 나온 것과 실제 답, 그걸 빼서 차이를 만든 다음에 그 차이를 제곱을 해줬죠. 그러면은 양의 값이 됩니다. 이걸 전체를 다 더해주고 이걸 다시 전체 개수로 나눠서 평균 값을 만들었죠.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 민 스퀘어 에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통계를 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과학을 하거나 뭐 공학을 하거나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 스퀘어 에러 MSE라는 이런 값은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인데 오차들의 평균값이 아니라 오차의 제곱들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보면은 t는 진짜 값이고요.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결과로 나온 값. 그래서 그 t와 y를 어레이를 써서 빼주고 그걸 제곱을 해주고 그걸 다 더해준 다음에 그걸 전체 개수 y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쭉 순서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밑에 있는 맨 마지막 줄 이거 한 줄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보면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num파이를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t라는 값이죠. 자, 이게 답이죠. 답. 0이 될 확률은 0, 1이 될 확률 0, 2가 될 확률 1.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림 하나를 집어넣는데 이 그림은 2라는 글자를 2라는 숫자를 사람이 손으로 쓴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는 정답이죠. 0이 될 확률이 0, 1이 될 확률이 0, 2가 될 확률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2라는 숫자를 쓴 그림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0일 수밖에 없죠. 자, 이 y는 우리가 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얻어낸 결과값이에요. 이걸 통해서 쭉 굉장히 많은 입력값이 들어오고 그 안에 W1, W2, W3 그리고 B1, B2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0이 될 확률은 0.1, 1이 될 확률은 0.05, 2가 될 확률은 0.1, 3이 될 확률, 4가 될 확률, 5가 될 확률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값들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오차를 품고 있는 결과값입니다. 실제 답과 이 결과값을 찾아보면은 원래 2가 돼야 되는데 2가 될 확률은 0.1이라고 했고요. 3, 4, 5, 6, 7 7이 될 확률이 0.6이라고 제일 크게 나오죠.
사실은 2인데도 얘는 7일 확률을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예요.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된 거죠.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제대로 학습이 되기 전 아주 처음 단계에서 이런 결과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정답과 많이 떨어져 있는지, 동떨어져 있는 건지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민스퀘어 에러라는 걸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고요. 이 함수는 y와 t라는 두 개의 값을 받아들여서 y에서 t를 뺀 것의 제곱을 전체의 그 y의 개수로 나누어서 합해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굉장히 한 줄로 간단하게 써놨죠. 이 안에 지금 이게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y에서 t를 빼서 제곱을 해줬죠. 제곱을 해주고 이걸 다 y로 나눠준 다음에, y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y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y의 개수는 전체 n개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개가 있죠. 10으로 나눠주고 이거를 다 더해주면, 그러면 민스퀘어 에러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 안에다가 이 y라는 결과로 나온 값과 t라는 정답을 집어넣어서 결과로 나온 값과 정답 사이에 얼마나 에러가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스퀘어 에러를 우리가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주피터 노트북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짜봤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마크다운이라는 그런 텍스랑 같은 그런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주면은 앞에 샵 3개, 4개 해서 얘는 하나의 제목들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슬래시 begin, 역슬래시 end 해서 이퀴션, 수식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이 사이에다가 텍스에서 사용하는 그 문법을 써서, 마크다운 문법을 써서 이렇게 MSE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주면은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수식을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강의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하고 싶으시면은 파이썬의 주피터 노트북 수식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크다운 문법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그 내용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보죠. 임포트에서 numpy를 np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고 t라는 결과값을 두 번째 0, 1, 2 2일 때만 1을 넣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집어넣는 t라는 튜플이죠. 튜플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집합형 자료입니다. 이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민스퀘어 에러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죠. 이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y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원래대로 하려면 우리가 신경망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앞에 어떤 입력값을 줘서 결과로 나온 10개의 값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거 민스퀘어 에러 이 부분만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왔다고 우리가 지금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이 만들어져 나왔으면 이 y값하고 원래 x값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민스퀘어 에러라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민스퀘어 에러라는 저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과값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0.119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됐다는 얘기죠. 자, 다시 천천히 보면요, 1일 때 얘는 0.1이 됩니다. 1이라는 게 아니라 2
2라는 숫자를 담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일 때 확률이 1이어야 되는데 결과로 나온 값은 2일 때 확률이 0.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1이어야 되는데 0.1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봐도 7일 확률이 얘는 0.6이에요. 근데 사실은 7일 확률은 0이어야 되죠. 얘는 2니까 7일 확률은 0이어야 되는데 0.6이라는 상당히 큰 값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큰 차이가 나죠. 나머지 이런 데서도 소소한 차이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쭉 다 더해서 나온 평균 값이 0.1195라는 값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죠. 민스퀘어 에러라는 걸 써서 2일 확률이 1이 되고 0.1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몇 번 이렇게 쭉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신경망이 조금 좋아져서 2일 확률이 0.6이 됐어요. 0.6. 아까 0.1일 때보다 많이 커진 거죠. 원래 2니까 이게 1이 돼야 되고, 이상적으로는 이게 1이 돼야 되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게 맞지만 쭉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얘는 0.6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0.1, 0.05, 0.05, 0.1, 0.1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이건 다 0.1들이에요. 앞에 소수점이 있고 소수점 안에 0이라는 숫자를 제가 안 써놨는데, 0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아도 이 숫자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 표기할 때 파이썬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수학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소수점 앞에 있는 0을 쓰지 않아도 인식을 해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0.1, 0.1, 0.00, 0.00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앞에 소수점 앞에 0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쓰지 않는 게 막 하다 보면은 소수점 이하에 그 0의 자리들이 많을 때는 쓰지 않는 게 상당히 좀 보기 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다 어쨌거나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이 1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 앞에 있는 0을 다 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2일 확률이 0.6이에요. 아까는 0.1이었는데 0.6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7일 확률은 0.6에서 0.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때 만들어진 이 결과값은 처음에 들어온 그림의 답 2일 확률이 1인 이 답의 첫 번째 만들어진 그 결과값보다 훨씬 더 가깝게 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졌고 이게 작아졌으니까 2일 확률이 커지고 7일 확률이 작아졌죠. 그리고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민스퀘어 에러 MSE 값은 0.0195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0.1195하고 0.0195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분의 1로 지금 준 거죠. 10분의 1로. 이때 오차에 비해서 이때 오차는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10분의 1까지는 아니군요. 한 5분의 1, 한 6분의 1 그 정도 좀 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차를 줄여가는 과정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W 값과 B 값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꿔줄 텐데, W 값과 B 값을 바꿔서 계산을 해서 나온 이 결과값을 가지고 에러를 확인을 해봤더니 에러 값이 적어졌더라. 그 말은 W와 B 값을 우리가 바르게 예측했다는 뜻이죠. 자, W와 B 값을 작게 했더니 에러가 작아졌더라.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씩 그 방향으로 더 작게 해주면 에러가 점점 더 작은 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MSE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이거를 푸는 방식을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차 엔트로피 에러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